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왼손,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뭐 다이렉트X나 뭐 오픈GL 아니면 기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 그 룰들이 있어요. 규칙이 그 왼손 법칙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회전을 표현할 때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왼손과 오른손 법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왼손과 오른손 법칙을 알아보기 이전에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D 좌표계는 흔히들 알고 있는 뭐 2D 좌표계 말고 수학 좌표계라고 할까요?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좌표계냐면 이런 좌표계죠. 이거 많이 보셨죠? 양의 x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양의 y가 위로 올라가는 좌표계. 물론 여기는 이제 음의 x겠죠? 밑으로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0,0이라고 하면 이게 2D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음의 y 값을 가지는 이런 좌표계를 수학 좌표계라고 해요. 2D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적어 놓고요. 2D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모니터 좌표계라는 뭐 용어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모양이 생겼냐? 양의 x는 우측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양의 y가 이제 밑으로 가요. 이게 약간 이 둘의 차이점. 이 둘과의 차이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은 모니터의 왼쪽 상단, 뭐 좌상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이게 모니터라고 하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양의 y가 밑으로 가는 이걸 이제 모니터 좌표계 아니면 2D 좌표계 아니면 스크린 좌표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3D에서는 3차원 좌표계 걔는 이제 x와 y축뿐만 아니라 z축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z축을 사용할 때 이 방향에 따라서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의 y가 위로 가고요. 양의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때 z축을 하나 추가하자는 거예요. 근데 z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 제가. 이게 양의 z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점 하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여기 이제 뭐 x값, y값, z값 해서 이 좌표를 표현하거든요. 2D에서는 두 개만 사용하죠. x와 y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양의 z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기다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또 해볼게요. 이거는 y가 여전히 양의 y가 위로 올라가고 양의 x도 오른쪽으로 똑같은데 이 z 값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이해는 하시겠죠? 이게 어떤 공간, 어떤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공간감이 좀 잘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하면 좀 공간감, 뭔가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보이시나요?
양의 Z가 이 보드의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이런 모양. 저거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인 거예요. 뭐 작게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아유, 저 그림 못 그려요. 이렇게 하면 되려네. 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Z의 값이. 자, 그러면 이걸로 왼손 오른손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하는 방법은 보통의 책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요런 거를 사용해요. 왼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이 엄지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양의 X에다가 대고요. 이거를 양의 Y에다 댄 다음에 중지가 어느 방향, 지금은 양의 X, 양의 Y로 했더니 중지가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과는 반대죠. 이거는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걸 보니까 이거는 이 손가락 모양이랑 비슷해요. 양의 X와 Y, 그 Z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왼손으로 썼으니까 왼손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손으로 사용을 해볼까요? 오른손에 X, Y, Z 했더니 약간 이렇게 요 모양이 그려지나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 좌표계다. 오른손 이제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저는 어떤 표현을 주로 썼냐면 이 4개의 손가락을 양의 X축에다가 대고요. 이 쥐는 방향이 있죠. 아무튼 손을 물론 이렇게 뒤로 접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을 때 접히는 방향이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X를 4개의 손가락을 X축에다 대고요. 제가 접었더니 접히는 방향이 Y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맞췄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왼손 법칙. 이거는 요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X를 요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X 4개의 손가락을 X축으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쥐었더니 Y는 밑으로 가지 않잖아요. 위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손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좌표계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X에 놓고 Y로 이렇게 추었더니 Z의 값이 화면 바깥으로 나오니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 오른손이 편하네.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 법칙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왼손 오른손 법칙을.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전자 쪽에서는 뭐 플라밍의 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었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표현하기 쉽네. 그래서 저는 왼손 법칙, 이거는 오른손 법칙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국은 뭘 하려는 거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공간상에 이거는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쓴 거예요. Z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간상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물체를 X축을 기준으로 X축으로 회전을 하거나, X축을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Y축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오일러 각을 줬을 때는 우리가 그 각은
뭐 양을 값을 주거나 음의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니티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유니티에 이제 뭐 로테이션 해가지고 로테이션 필드에 X값, Y값, Z값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값을 뭐 Y의 값을 뭐 40 이렇게 하면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40이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한다는 건데, 제가 이거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40 값을 줬을 때 이게 이 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까 아니면 이 반대로 돌까 인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니티에서 일단 40 값을 줘보고 이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맞으면 그 값 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반대였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틀린 건 아니니까 도라는 가고. 근데 이제 저는 기왕이면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아신다면 이거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넣어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Y축으로 했을 때 제가 이걸 양의 40이라고 주었을 때 Y축의 값을 회전값을 40이라고 주었을 때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좌표계는 오른손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 오른손 좌표계예요. 오른손 좌표계. 네? 자, 법칙, 제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지금 법칙이라고 했네. 오른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로 이렇게 표현이 된 좌표계입니다. 이때 Y축을 기준으로 양의 40을 줬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돌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까요?를 알아내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로 정의된 좌표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하고요. 회전이 되고자 하는 그 축에 엄지손가락을 대요. 그럼 엄지손 Y축이니까 6이잖아요. 이렇게. X면 이렇게겠죠? Z면 이렇게일 거예요. 그럼 Y축이니까 이렇게 주고 제가 이렇게 주었을 때, 지었을 때 편한 방향이잖아요. 이 편한 방향이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40만큼 양의 40으로 회전을 한다는 건 이렇게 40만큼 회전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도냐 이렇게 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오른손 좌표계이기 때문에 오른손 이제 좌표계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한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자, 그림을 조금 못 그렸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니까. 그럼 이거를 왼손 좌표계였다라고 치면 왼손으로 사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좌표축으로 대고 회전을 하면 이거는 반대로 돌겠죠. 양이 40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해당하는 축을 기준으로 저 방향 이렇게 돌리고 싶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돌리고 싶다라고 치면은 양의 40을 주면 양의 값을 주면 되고요. 앵글 값이 앵글이 양인 거고요. 만일 반대로 돌고 싶게 하고 싶다. 오른손 좌표기일 경우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싶다라고 치면 음의 각을 주셔야 돼요. 제가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굳이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되지 않냐? 여러분 눈대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비행기 조향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밑으로 내리면 올라가는 거 있고 위로 올리면 내려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만드는 사람 마음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비행기 개발자로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타보고 그때 잘못하면 반대값 줘봐야지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칙도 맞고요. 좌표기에서 어떻게 왼손과 오른손으로 정의를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어떤 회전의 어떤 값을 주었을 때 그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